아비스코에서 스웨덴 북부의 기이한 작은 마을. 저는 30대 한국 남자와 50대 스웨덴 여자를 만났습니다. 용감한 여성 CEO. 그녀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그와 함께 살고 일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녀는 50대 초반에 임신을 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존되고 세심하게 관리된 아름다움.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는 당신에게 꼭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도윤, 30세, 젊은 한국 남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전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장엄한 자연에 푹 빠져온 몸과 마음으로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졸업 후 그는 작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조용하고 지루하게 지나갔다. 그는 여전히 매일을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일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삶의 속도가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20대 후반에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왜냐하면 나도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순간부터 그는 고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새롭고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러한 열망 속에서 그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영상을 시청합니다. 온라인과 여행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그가 스웨덴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멀고 평화로우며 순수한 북유럽 땅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력적인 관광 코스로 유명한 수도 스톡홀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예테보리는 선택하지 마세요. 그는 북쪽 끝에 위치한 아비스코라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곳에서는 겨울에 밤하늘에 오로라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로 여겨진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 하늘을 올려다보는 꿈을 꾸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밤에 춤추는 실크 조각처럼 우주의 빛이 밝은 곳. 북쪽으로 여행을 가서 다음을 보세요. 도윤도에 대한 꿈. 그 사람처럼 나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긴 산책을 시작하세요. 휴가 비자를 받으면 세상이 열릴 겁니다. 목적지는 아비스코였습니다. 마치 최종 목적지가 나타난 것처럼요. 제가 스웨덴에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스톡홀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른 기차로 갈아타세요. 몇 번 방향을 바꾼 후 우리는 다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북쪽으로 가세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맹세처럼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풍경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낯선 땅에서는 심장이 빨리 뛴다. 이 장면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여행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무기력해진다. 하지만 흥분과 호기심이 모든 피로를 이겨냈습니다. 나는 밤새 기어다니며 이겼다. 기차는 아비스코라는 작은 역에 정차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감기가 왔습니다. 맙소사, 여기 눈이 너무 심하네요. 옷을 여러 겹이나 입어도 여전히 추웠습니다. 추위는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아비스코 역에서 내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온라인에서 찾아본 것과 같습니다. 모텔 간판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있었어요. 처음 보면 그곳은 조용하고 깔끔해 보인다. 어두운 밤 한가운데 창문에서 부드러운 오렌지색 빛이 빛납니다. 빛이 너무 따뜻하네요. 대화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끼며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는 기숙사로 달려갔다. 첫인상은 이렇습니다. 따뜻하지만 생명이 없고 냄새가 없고 차갑다. 공기가 아니라 발밑에 나무 바닥입니다. 벽에 벽난로가 있는 거실은 아늑합니다. 모두가 테이블 주위에 앉아 열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손님을 위해 저는 그것이 문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유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마침내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했다. 짧은 갈색 머리와 시간의 흔적이 남은 얼굴. 하지만 그 부드러운 미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게 처음이신가요? 영국식 악센트는 생소했지만 어조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 눈에 담긴 진심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내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유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용기를 낸다. 영어로 그는 한국 출신이라고 대답하세요. 그게 다예요. 저 여자는 집주인이에요. 또한 이곳의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안나 전형적인 북유럽 여성으로 내성적입니다. 도유는 그런 문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따뜻함에 놀랐다. 그는 매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인상은 주기 어렵다. 그녀는 뭔가 놓친 게 있나요? 와 같은 사려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긴 기차 여행 후에 느낀 사려 깊음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이사하느라 지쳐있던 도유는 여관 침대에 누우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아비스코에서의 첫날 밤은 매우 혹독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온화하고 따뜻하기도 하다. 거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나와의 유대감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조용히 나타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나타났다. 눈 덮인 땅, 하얀 산은 마치 접힌 병풍처럼 보인다. 푸른 하늘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 밝고 빛나세요.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의 겨울 풍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또 다른 수준이에요. 도유는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다. 모텔의 주방, 거실 공간. 나는 여관 주변을 둘러보았고 몇몇 관광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룻밤만 머물기도 합니다. 더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들 여기로 오세요. 오로라를 보거나 스키를 타려면 하이킹, 스노쇼잉 등 겨울 활동에 참여하세요. 그들은 즐기러 온다. 장기 체류자입니다. 서로 여행과 날씨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오로라 예보 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관심사를 공유해서 금세 친구가 됐어요. 저는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은 호스텔을 운영합니다.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끔은 짜증이 난다. 나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또한 손님을 위해 새로운 침대를 마련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 정보도 제공해 주세요. 그는 편안한 표정으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제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잘 잤어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오로라를 보고 싶어요. 그는 분위기를 좀 더 밝게 하려고 몇 마디 덧붙였다. 나는 도유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그녀의 외모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종종 개인주의적이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강하고 불친절합니다. 나도 편견이 있었지만 안나는 달랐어요. 그녀는 매우 사려 깊고 따뜻합니다. 그는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면 나는 휴일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저는 방금 비자를 받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도윤이는 스웨덴으로 휴가를 갔었는데, 그리고 대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다른 유럽 도시로 이사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비스코의 매력과 안나의 따뜻함, 그녀의 태도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며칠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도윤은 뭔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안나를 만나러 갔는데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이 호스텔에서 일할 수 있나요? 나는 마음속으로 조금 망설였지만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지금 시도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나는 여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대기실에 사람이 거의 없던 때였습니다. 도윤은 안나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마 나처럼 여기를 걷고 있었을 거야. 안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안나는 약간 주저했지만 즉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죠. 우리는 항상 직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급여는 높지 않지만 숙박시설은 제공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도유도 참석할 예정이다. 저는 포스텔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숙박비와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객을 만나면서 제 영어 실력이 점점 향상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날 그는 기숙사 직원이 되었습니다. 청소, 침대 정리, 청소, 설거지 및 기타 보조적인 작업. 대부분은 그래요. 도윤을 잘 대하는 사람은 안나예요. 그녀는 나에게 하나하나 작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 청소도 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치 갑작스러운 변화와 같습니다. 나는 점차 도윤과 친해졌고 우리는 여관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안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일과 그 관계는 다르지만 하지만 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생각을 공유하죠. 나는 천천히 마음을 열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하고 이혼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고 어렸을 때부터 남편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아비스코의 한 여관 이야기. 이 시설은 15년 이상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것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회의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새로운 이야기와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도윤도 조금 나아졌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주변에서 종종 북유럽 사람들을 봅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성격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나가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지만 안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특별히 열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호스텔을 운영하며 매일 전 세계 여행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시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평범한 직업을 가졌지만 항상 여행을 하며 세상을 탐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시도하고 싶어요. 회사 생활은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저는 외딴 곳으로 가서 도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변화를 원해요. 안나는 도윤이 같은 꿈을 꾸었다고 고백한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유하면 우리는 더 특별해집니다. 도윤은 안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안나, 왜 그렇게 섹시해? 북유럽이라고 하면 차갑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북유럽 사람이지만 여전히 인간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도윤은 조금 이상하게 대답했다. 그의 감정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저는 기숙사 직원으로 일할 때 그런 걸 느꼈어요. 매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가끔씩 방문객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떤 날은 함께 시장에 가고, 어떤 날은 근처 산책로를 따라 걷습니다. 또 다른 밤, 대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그게 특별했어요. 특히 도윤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순간 중 하나는 밤에 오로라를 관찰할 때입니다. 소규모 집단이 함께 보러 갔습니다. 손님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밖은 발밑에 바닥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진흙처럼 어두웠지만 빛은 이상한 달빛을 띠며 희게 반사되었습니다. 내 위 하늘의 푸른 빛. 가끔씩 붉게 변하며 떠다닌다. 오로라가 춤을 추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 상실감을 안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 순간 그와 함께 갔던 시절은 기억나지만 지금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쁜 날에도 과하지 마세요. 제가 조언을 할 때 저는 오로라 하늘 아래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은 그리움처럼 같이 나가자. 나는 어린아이처럼 오로라 옆에서 이 순간을 즐긴다. 도윤은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빗방울로 인해 공간 전체가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 멋진 풍경이었고 저는 안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섰다면 어쩌면 상황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일어났지만 아마도 그냥 작은 방에 또는 단순히 따뜻한 발걸음에 감사드려요. 시간이 흐르면서 안나와 도윤은 계속 함께 걸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나는 도윤에게 커피를 주었고 그 순간 내 손이 우연히 그의 손등을 만졌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달콤하면서도 긴장된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멀어요. 달콤하지만 둘 다 성급하다. 안나는 오직 차분한 표정만을 보였다. 저는 50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 친구는 저보다 어리고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고 도윤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 우리는 감정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안나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걱정은 계속 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안나는 여관으로 먼저 갔다. 그는 사장이고 도윤은 단지 직원이자 손님일 뿐이다. 둘 다 동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면 신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함께 들어올리고 창고에서 가구를 옮기고 우리는 함께 일할 때마다 더욱 가까워집니다. 웃고 마시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많이 공유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윤 씨는 이 여관에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후, 안나는 자신의 공간을 갖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상황이 견딜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광객들이 도착했을 때, 안나는 도윤에게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면 만나자고 말했다.
마을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거기에서 아비스코, 이 작은 마을은 그저 멋진 광경처럼 보였습니다. 30분만 걸어가면 모든 구석을 감상할 수 있어요. 비록 작지만 그 친밀함이 특별한 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안나가 도윤을 몰아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시 외곽으로 눈 덮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던 곳, 마치 알려지지 않은 곳을 탐험하듯 조심스럽게 걸어보세요. 주변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소나무와 낙엽수가 서로 가까이 자라며 가끔 표시된 길을 따라 술록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 당시 안나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초창기를 돌이켜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내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이 여관에 오게 된 건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누가 상상했겠는가? 이곳이 내가 머물게 될 곳이 될 거라고. 나는 돌이켜보면 이혼과 상심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고요하고 깊어졌을 때 내가 경험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내 마음은 치유되었습니다. 도윤은 안나를 말없이 지켜본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녀가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20년 전 나는 내 결혼 생활을 상상했다. 내가 아이들 없이 홀로 남겨졌을 때 안나도 같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힘이 왔습니다. 이 마을이요. 그리고 이곳에 찾아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녀가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그것이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와준 덕분에 내가 힘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정이 실현된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일이죠.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 당시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나는 궁금해요. 이게 무슨 느낌인가요? 그것은 존경심인가? 아니면 단순한 연민인가? 아니면 사랑일까? 나는 확신할 수 없다. 그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라이벌로 느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일부로 느끼기도 합니다.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정이 곧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정적인 문제, 억눌린 불안이에요. 마을에서 긴 밤을 관광한 후 우리는 호스텔로 돌아가서 간단히 맥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도윤은 안나에게 솔직했고 그는 정말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알아요. 당신은 특별해요. 안나는 약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러자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실 당신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꽤 크죠. 당신은 관광객이어서 잠깐만 여기에 머물 것입니다. 도윤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을 거예요. 어차피 저는 당장 여기서 일할 거예요. 이것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미안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안나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우리는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한 긴장감. 이때 그들은 기숙사라 불리는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직원과 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다른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내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만나고 가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마주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벽을 쌓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우리는 여행자들과 협력하고 합류합니다. 식사나 행사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고, 재미있게 대화해 보세요.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이전과 달리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내가 떠나자 주변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그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휴가를 내고 떠납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도윤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흔적 없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도 그녀에게 끌렸어. 그게 사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걱정한다. 일반적인 낭만적인 관계와는 전혀 다르죠. 이는 연령, 문화, 삶의 경험의 차이가 결합된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도전적이고 위험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과가 그 후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점점 추워졌고 마을의 기온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호스텔의 난방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작동됩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창밖으로는 차가운 눈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그녀가 이른 아침에 시장에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안나가 혼자 있을 때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샀습니다. 그녀는 차를 타는 대신 호스텔까지 짧은 거리를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걷다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등을 바닥에 세게 부딪혔는데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안나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목소리는 넘어져서 심하게 다쳤다고 힘겨워하는 듯했다. 그녀의 상태는 끔찍해요. 그녀의 목소리를 전화 너머로 듣고 도윤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서둘러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가 다가가자 안나는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달려왔지만 걸음을 조심했다. 안나는 고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들어올리며 그녀의 머리와 허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안나는 여전히 의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커서 그녀는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윤이가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괜찮아? 라고 물었다. 그는 그녀를 들어올려 여관으로 데려갔다. 운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안나의 등은 부러지지 않았을 텐데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통증 때문에 그녀는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윤은 그녀를 하숙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당황해서 사온 물건들은 이제 그녀 옆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안나를 돕기 위해 돌아섰다. 기숙사로 돌아온 도윤은 빈 방 침대에 안나를 눕혔다. 그는 응급처치 상자를 가져다가 그녀에게 진통제를 주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안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잠깐 쉬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스웨덴까지 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복잡하고 어색하죠. 결국 도윤이는 최선을 다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주변을 청소해 주세요. 그는 나에게 수건을 가져다 주고 증기로 몸을 찜질해 주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아프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안나는 반복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도윤을 감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안나는 당혹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 움직이기 힘들지만 그녀의 주된 업무는 청소와 집안일입니다. 그녀는 도윤이 그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무는 아니지만 도윤은 여전히 그녀 곁에서 진심을 다해 그녀를 돌보고 있다.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인간이 아니었다면 울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 역시 그 생각을 하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물론 안나는 오랫동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사하기 어려워서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윤이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는 필요할 경우 운전할 위양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든 상황에 대비했고 의사소통도 점점 더 원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베개에 기대어 누워있을 때 안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여관을 연 이후로는 오로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다. 어쩌면 여기가 당신의 쉼터일지도 몰라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세상이에요. 이는 당신의 인내와 개방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도윤의 말은 안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눈을 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과거의 어색함은 사라집니다. 밖에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더 솔직해지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도윤의 고백과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헤어졌다. 안나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이는 이미 결정했어요. 라고 덧붙였다. 그래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도요. 상처를 입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 절망감 때문에 그녀는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여기 얼마나 더 머물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도윤의 곁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와 함께 그날 밤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손을 꽉 잡고 눈은 창밖을 바라보며 비를 바라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은 키스를 했어요. 그 광경은 전혀 시끄럽지 않았지만 마치 고요한 빙산과 같았습니다. 그 사랑은 녹아내리는 듯 천천히 흐르며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후 안나의 등의 통증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여관을 나섰다. 그녀가 마을을 돌아다니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얼음 위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사고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도윤과 안나는 여관 주인이자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낭만적인 관계에 있다. 두 가지의 조합은 약간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작업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협력하려고 노력합니다. 호스텔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행자들은 떠나면서 가끔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생겨서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도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관광객을 만나면 도윤은 조금 더 특별해 보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나는 나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벌써 20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녀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람으로서 매력을 느낀다면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안나의 말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여관 안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로운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곧 두 연인은 화목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나는 50세가 넘어서 임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나조차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겪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에는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의사에게 갔을 때 의사는 당신은 임신했어요 라고 확인했습니다. 안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이 나이에 못해요. 그녀는 무서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느낌,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올 것이다. 안나가 도윤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말을 잃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고 가슴은 감정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에는 나이, 문화, 과거의 모든 차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안나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여관의 단골 손님들은 모두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안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도윤이 여관의 일을 맡게 되었고 이제 안나는 더 많이 쉬어야 하거든요. 그녀는 특히 나이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는 그녀를 고위험 산모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 기술을 이용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윤은 의사의 말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안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조심해. 이제 좀 쉬고 긴장을 풀어. 두 사람 모두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스웨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스웨덴에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전에 함께 맞설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비스코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나가 출산할 때까지 여기서 살아라.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다. 아비스코의 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녹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꾸준히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항상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안나는 하숙집 사업을 손쉽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정리 및 손님 안내만 담당합니다. 도윤이는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안일을 돌보세요. 안나는 출산 전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을 돌보는 데 보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 임산부를 위한 음악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의 전통 자장가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도윤의 예를 따라 그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아기와 대화하고 모든 순간을 사랑하세요. 안녕, 아들아. 너는 지금 스웨덴에 있구나. 추워도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할 거야. 그녀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이런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안나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 사람의 추억을 남겼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아비스코가 그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 덮인 산과 오로라의 아름다운 배경을 배경으로 둘 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차가운 공기는 느껴지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 도윤은 안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두 손은 안나의 배 위에 올려졌다. 셔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들은 밝게 웃었고 과거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큰 행복을 느껴보세요. 도윤은 이게 내 인생이다 라고 느낀다. 나도 이런 가족을 갖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자 그는 궁금해졌습니다. 운명이 그를 여기로 데려온 것일까? 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가 서로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 삶의 모든 달콤한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들은 웃고 울었고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아비스코의 겨울은 거의 끝났지만 하지만 그들의 사랑과 새로운 삶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부모가 된 기쁨이 끝이 없고 안나와 도윤은 여관에서 손님을 계속 맞이합니다. 단 한 번의 미소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의 딸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아비스코든 다른 어느 곳이든 그들은 사랑이 항상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관광객들은 다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랑에 빠진 커플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이점을 뛰어넘어 가족은 존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강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북유럽은 강한 개인주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자신의 사회에서도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행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는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포스텔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를 가진 여러 나라의 손님을 맞이하세요. 아마도 그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외로운 영혼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 둘의 조합이 이상하게 따뜻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임신할 필요도 없고 그저 진정한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출산이 다가오자 안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시험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도윤이 이제 여관을 운영하는 책임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호스텔을 일시적으로 닫아야 할까요? 안나는 쉬고 싶었지만 그들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안나가 도윤에게 말했다. 그리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숙집에서 오랜 친구들이 안나를 도와 청소와 다른 집안일을 해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안나에게 편히 쉬라고 말하며 강한 연대감과 사려 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나와 도윤의 사랑도 더욱 강해진다.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더 힘들지만 그만큼 기쁨도 커집니다. 두 사람은 모두 그 특별한 순간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걱정이 많기는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로라를 만나러 가자. 도유, 안나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죠. 그 아이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찬란한 밤하늘의 아비스코는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들의 작은 여관은 아마도 계속될 것입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의 추억과 감정을 담고 있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안나와 도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항상 젊고 따뜻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랑.
그리고 인생의 예상치 못한 순간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 사랑의 완벽한 그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려와 진정한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열고 낯설고 원시적인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여는데 필요한 것은 용기뿐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요롭고 놀라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계획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둘 다 단순한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들을 연결한 것은 운명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개인주의를 장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진정한 관심과 공감에는 마법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공유하고자 할 때 누구나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약간 다른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문화, 언어, 연령 장벽을 극복하세요. 마음을 열고 공유하는 순간, 그게 끝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에요. 아비스코의 차가운 느낌을 경험해보세요. 불타는 사랑,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그리고 모든 국적의 장벽을 깨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50대 여성을 위한 호스텔이 되다. 대통령은 30대 초반의 젊은 한국인 남성이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아요. 아무리 마법 같아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특별한 영혼.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두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십시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겠지만 분명히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 비전은 따뜻함, 보살핌, 그리고 재생입니다. 미래는 아이에게 무한하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인간성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오면 새로운 삶을 창조할 것이다. 힘든 하루를 보낸 뒤에는 밝게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광활한 하늘에 펼쳐져 있고 오로라처럼 예측할 수 없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매혹적인 빛과 함께 춤을 춘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아비스코의 겨울은 언제나 그렇다. 겉모습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긴 차. 안나와 도유는 그것을 숨기고 있지만 둘이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따뜻하다.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저희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가족 간의 사랑을 강화합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느낌. 나는 여관의 구석에 앉았는데 보육원은 가족의 소중한 일부가 됩니다. 복음으로 오라. 새벽녘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도유는 잠에서 깨어나 안나에게로 살며시 다가갔다. 나는 창문으로 가서 하늘이 아직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로라의 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 속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도유는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우리 셋은 창가에 섰고 아이의 불빛이 반짝였다. 오로라처럼 당신도 미래에 밝게 빛날 거예요. 그때 내가 속삭이자 안나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의미가 가득합니다. 평소 하숙집의 일상은 반복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훨씬 평화로워졌고 관광객들은 여전히 북유럽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겨울 풍경과 오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나와 도유를 위해 여기로 왔다. 저는 일로 바쁘지만 항상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가끔은 소중한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데 여관 손님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눈에는 깊은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아기의 맑은 웃음소리와 첫 경험, 온 가족이 함께 걷는다. 일상의 일부로서 간단한 식사, 부탁으로요. 어느 날 여관은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은 마치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서로 연결하세요. 오로라는 하늘에서 점차 변화합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고 조유가 아기를 부드럽게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그녀를 팔에 안고 안나와 함께 걸으며 그는 이 시간이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적이에요. 겨울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안나는 마치 알리에게 인사하듯 미소를 지었다. 목내,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함께라면 추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죠. 밤이 되면 여관 지붕 위에서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도윤이는 아기를 조심조심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안나는 도윤 옆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손. 그 순간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오로라가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라의 어둠 속 따뜻한 빛방울. 가족 관계의 축복과 같은 모두 반짝반짝 빛나네요. 이 순간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도윤은 안도감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안나 역시 눈물을 흘리며 서로 편지를 썼다. 메시지, 우리는 매일 서로를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차분해졌습니다. 도윤은 여관에서 깊은 의미를 느낀다. 아늑한 분위기, 가족 친화적인 손님,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망과 갱신의 장소, 생명의 기적. 손님들은 이곳이 특별한 공간임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무언가를 느꼈다. 따뜻한 느낌. 가끔은 내가 작은 가족에 속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친밀한 만남. 도윤과 안나가 직접 만든 요리인데요. 다양한 국가의 간식과 따뜻한 음료를 제공합니다. 관광객과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배경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노래처럼 흘러가면서 모두가 각 사람의 여정에서 어려운 순간을 잊어주세요. 우리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한 관광객은 정말 놀라웠어요. 라고 말했다. 도윤과 안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도윤이 미소 짓는 어느 날 여관에서 뒤편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호스텔에서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한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편안함.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 눈송이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 중간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한 구석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이가 꽃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북쪽 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미래를 위해 잘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인생을 최대한 즐기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겨라. 시간이 흐르고 봄이 다가오면서 밤의 긴 빛이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다가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이 눈밭을 스쳐 지나갔다. 물에 담가서 싹을 틔우면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바뀔 것이다. 도윤이와 아기를 보러 갔는데 미래와 가족이 살 곳을 계획하세요.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던지더라도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관에서 저녁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거실에는 가족과 손님들이 모여 있었는데 두이는 기타를 치며 작은 축제를 열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익숙한 노래를 부르세요. 아이는 울타리를 넘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눈 덮인 들판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이야기와 웃음 속의 오로라. 다시 한번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사랑을 전파하자. 이 세상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도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예쁘네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리는 가족이 매일 작은 일들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서로 공유하세요. 추운 계절에도 사랑의 메시지를 잊지 않습니다. 북쪽의 겨울에도 집의 따뜻함. 우리 모두는 오로라처럼 하늘을 장식합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기프트 호스텔이라 불리는 작은 공간. 아내는 도윤, 안나,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아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일어선다. 인생에 대한 깊은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이곳에서는 매 순간이 기적과 같습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속삭임으로 끝없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이야기 속 로맨스와 오로라가 더욱 깊어지는 듯하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하지만 그것은 가족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남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서로의 품에 따뜻한 사랑을 담아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에 감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요지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